편한 내 계좌 오로라처럼 밝은 수익을 내는 시간 오로라 빅머니쇼 시작합니다. 매일 오후 5시 하루를 마무리하시면서 저희 오로라 빅머니쇼와 함께 든든한 투자 전략 세우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진행의 아나운서 심희진입니다. 마감 시황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전거래일 미증시는 3대 지수 모두 하락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에 대한 발언을 이어가면서 관세에 대한 불확실성이 시장에 커지면서 하락했는데요. 이후에 50%의 관세를 부과하고 또 삼성과 애플 등 해외에서 생산되는 스마트폰에 최소 25%의 관세를 부과하겠다라는 발언이 이어지면서 오늘 시장 하락세 보였습니다. 우리 증시는 7월 9일까지 이후에 대한 관세 연기한다는 발언에 오늘 양시장 모두 상승하며 장을 시작했습니다. 장중 내내 빨간불을 켰는데요. 코스피가 2%, 코스닥이 1.3% 상승했습니다. 미증시는 한동안 잠잠했던 관세 리스크가 다시 고개를 드는 모습이었습니다. 또 오늘은 메모리얼 데이로 하루 휴장을 하는데요. 또 이번 주 예정되어 있는 이슈들 잘 체크해 보셔야겠습니다. FOMC 회의로 공개되고요. 또 엔비디아의 실적이 발표되는데요. 이런 흐름들 잘 체크하시면서 투자 계획 세우셔야겠습니다. 오늘도 방송 50분 동안 함께 하시면서 잠시 후 마감 시황 분석과 장중 지켜봐야 하는 이슈와 관련주 살펴보고요. 또 방송의 하이라이트, 오로라 히든 종목 준비돼 있으니까요. 끝까지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방송 외에도 노란 톡방으로 들어오시면 더 많은 정보들과 함께 하실 수 있는데요. 하단에 있는 QR코드 핸드폰 카메라로 스캔하셔서 노란 톡방에 들어오시면 장중 브리핑과 더 많은 공략주, 또 시황 브리핑까지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쌍방향 소통도 가능하니까요. 언제든 궁금하신 점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오로라 빅머니쇼 시작합니다. 오로라 빅머니쇼 백종국 본부장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증권사 출신 투자대회 1등의 주인공 백종국 본부장님은 언제나 안전하면서도 확실한 종목들 골라주시고요. 또 장중 실시간으로 대응을 해주셔서 여러분의 수익을 챙겨드리고 있습니다. 또 오늘의 상승 정적 종목 등 어떤 수익 가능하게 해주셨는지 잠시 후 방송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방송 함께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본부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시청자분들께 인사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로라 투자자문의 백종국 본부장입니다. 자, 오늘 국내 증시 오래간만에 강한 상승을 좀 보여줬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의 현물 매수까지 동반하면서 상승을 보여줬기 때문에 굉장히 강한 상승이 좀 나왔다라고 보시는 거 맞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추후 추가적인 상승에 대한 가능성 또한 높아졌다라고 봐야 되겠죠. 다만 오늘 같은 경우에 미국의 휴장이다 보니 상승에 대한 강도가 오후장에 조금씩 줄어들었던 점은 조금은 아쉽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말씀드린 대로 이번 주에 상승, 추가적인 상승 가능성이 높은 만큼 이번 주만큼은 조금은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적극적인 대응을 하기 위한 좋은 종목, 당연히 오늘 방송을 통해서 여러분들께 좀 제시해 드리도록 할 거고요. 수익을 쌓아가는 구간에서 장중 대응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하단 참고하셔서 노란톡방에 들어오시면 이번 주 실시간에 대한 대응, 수익에 대한 부분 여러분들께 좀 제시해 드리도록 할 테니까 하단 참고하셔서 노란톡방도 입장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증권사 출신 투자대회 1등의 주인공 백종국 본부장님과 시황부터 짚고 가겠습니다. 네, 이번 주말 사이에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관련 발언이 있었는데요. 우리 증시 좀 좋은 흐름을 보였는데 앞으로 추가 상승도 가능할까요? 트럼프와 관련된 관세 발언, 사실 금요일 날 나왔기 때문에 미국 증시에 대한 걱정이 좀 많았습니다. 하지만 미국 증시가 그렇게 크게 빠지진 않았고 오히려 반등, 장중에 반등 구간을 좀 만들어냈는데요. 이유는 트럼프와 관세와 관련된 발언이 협상 카드로 인식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관련해서 국내 증시도 오늘 상승이 좀 나왔는데요. 자, 오늘 시장 한번 정리를 해드리면 먼저 주말에 나온 트럼프 관세와 관련된 번복 발언이 장 초반에 좀 나왔기 때문에 이 부분에 따른 안도감의 상승 마감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수급적인 부분도 말씀드렸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이 현물 쪽에서 좋은 흐름을 보여줬고 코스피, 코스닥 모두 상승 흐름을 만들어냈습니다. 다만 오늘 미국장이 휴장이다 보니까 오후장에 추가적인 상승이 나오지 못했던 건 말씀드린 대로 조금은 아쉽다라고 말씀드렸죠. 하지만 추가적인 상승 가능성을 높게 봐야 되고 이번 주 시장은 지난주와 달리 좀 긍정적으로 볼 필요가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난주 같은 경우엔 제가 미국 신용등급 강등과 관련된 이슈로 인해서 좀 보수적으로 보자고 전략을 제시해 드렸는데 이번 주는 좀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게 좋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수급적인 부분에서 굉장히 긍정적이었고 원전과 유리기판과 관련된 이슈가 나오는 종목들 오늘 수급이 좀 쏠리면서 굉장히 강한 상승이 나왔습니다. 관련되어 있는 종목들 당연히 생방송을 통해서 노란톡방을 통해서 제시를 해드렸기 때문에 제 노란톡방에 들어와 계신 시청자분들 그리고 방송을 보신 시청자분들이 오늘 관련되어 있는 종목들은 수익을 크게 봤을 겁니다. 이러한 이슈가 되는 종목들을 제가 미리미리 체크해서 여러분들께 방송을 통해서 그리고 실시간으로는 노란톡방에서 제시를 해드릴 거기 때문에 이 부분 참고하셔서 이번 주에 좋은 수익 한번 만들어 보셨으면 좋겠고요. 자, 이번 주에는 가장 큰 이슈는 아무래도 엔비디아 실적과 관련된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엔비디아 실적은 컨센서스를 상회하는 실적이 나올 것이라고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엔비디아 실적 발표가 굉장히 컨센서스를 상회하는 실적이 발표했다. 이 뉴스에 반도체 종목들을 과감하게 진입을 하는 것이 아니고 추후에 미국 시장의 흐름까지는 확인하고 여러분들이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 이 부분은 시청자분들이 판단하기 조금 어렵기 때문에 제가 판단을 하고 노란톡방에 들어와 계신 분들은 실시간으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까지 한번 체크해보고 이번 주에 대응을 해보신다면 좋은 수익이 완성될 수 있는 만큼 이번 주도 한번 수익 크게 가져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주말 사이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번복 발언을 하면서 우리 증시 오늘은 좋은 흐름 보였다고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또 이번 주는 지난주와는 달리 원전 유리기판 종목 중심으로 수급이 긍정적으로 나오고 있기 때문에 함께 대응을 해보자고도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본부장님은 시황을 잘 꼼꼼히 대응을 해주셔서 종목들 또 섹터별로도 대응을 해주시는데요. 어려운 시장에서 백종국 본부장님과 함께 대응해보고 싶으신 분들은 하단에 있는 QR코드 핸드폰 카메라로 스캔하셔서 노란톡방으로 들어오시면 됩니다. 노란톡방에서 시황 브리핑 외에도 더 많은 종목들과 대응법 가져가실 수 있고요. 또 쌍방향 소통도 가능하니까요. 궁금하신 점도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런가 하면 본부장님은 이렇게 시황을 꼼꼼하게 분석하셔서 매번 방송에서 이슈와 관련주들 주시고요. 또 시황에 맞게 실시간으로 대응해 주셔서 관련 종목들, 상승 정적 등 정말 좋은 수익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본부장님 수익률 리뷰 부탁드립니다. 네, 오늘 상승 정적이 4종목이 좀 나왔습니다. 생방송에서 제시해드렸던 종목들 2종목이 좀 나왔고 그리고 노란톡방에서 제시해드렸던 종목 2종목이 상승 정적이 나왔습니다. 자, 오늘만 해도 이런 4개의 종목이 상승 정적이 나왔는데 시장의 이슈에 맞는 종목들을 제시해드리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시장에 이렇게 상승 정적이 나올 수 있는 종목들 계속해서 제시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오늘 방송도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 노란톡방에 들어오시면 제가 이러한 종목들 계속해서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제가 가져온 이슈는 저평가입니다. 자, 이번 주는 좀 긍정적으로 보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수익이 날 수 있는 종목들을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지금은 국내 증시 물론 관세로 인해서 크게 하락하고 반등이 좀 나오곤 있지만 여전히 저평가 구간에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특히나 종목별로 굉장히 낮은 밸류에이션, 굉장히 싼 종목이 많기 때문에 싼 종목,
조금 더 고급지면 저평가 종목을 한번 찾아보자라고 생각을 해서 이슈를 좀 갖고 왔고요. 관련돼 있는 부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역대급 저평가라는데 현대차 지금 담아도 될까요? 라는 기사가 있습니다. 그만큼 현대차, 자동차와 관련된 종목들이 지금은 역대급 저평가 구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현대차뿐만이 아니고 외면받는 글로벌 증시의 자동차주라는 뉴스도 있죠. 역사적 저평가라는 부분이 있는데요. 자동차와 관련된 종목들이 최근에 상승이 나오지 못하고 실적 부분은 굉장히 좋음에도 불구하고 상승이 나오지 못했기 때문에 지금은 주목을 한번 해볼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자동차주들이 왜 이렇게 오르지 못했을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트럼프 관세 때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트럼프 관세가 지속이 되면 한국의 올해 수출 4.9% 줄 것이라는 기사가 있는데요. 이것의 핵심이 자동차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나 5월의 지표를 봤을 때 자동차 쪽이 실제로 줄어드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트럼프 관세가 계속해서 이어지게 된다면 자동차 주들은 결국 하반기에도 업황이 나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 부분을 미리미리 반영을 하다 보니 주가가 오르지 못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더군다나 볼보 CEO가 주말에 나왔던 이슈인데요. 50% 유럽에 관세가 부과할 때 미국의 판매는 사실상 불가능하다라는 뉴스가 있었습니다. 그만큼 관세에 지금 민감하게 움직이고 있는 게 자동차주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앞서서 제가 이슈로 좀 말씀드리긴 했습니다만 트럼프가 지금 6월 1일부터 이후에 50% 관세를 고려한다라는 기사가 있었습니다. 그만큼 관세와 관련된 부분은 아직까지 해결이 된 것이 아닙니다. 물론 지수 자체만 보자면 관세와 관련해서 90일 유예가 나왔기 때문에 반등 구간은 좀 나오고 있긴 합니다만 유예일 뿐이지 관세에 대한 부분이 해결이 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계속해서 이슈화 될 것이고 자동차 주들이 이러한 관세 이슈로 인해서 상승이 나오지 못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관련해서 애플과 관련된 부분 이러한 이슈들이 좀 나왔지만 다행히도 오늘 같은 경우에 EU 50% 관세 부과 7월 9일까지 유예라는 기사가 나왔는데요. 트럼프가 왜 이런 뉴스를 냈냐라고 봤을 때 EU와 이제 곧 협상이 시작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 협상에 유리한 카드를 위해서 관세라는 부분을 이용을 하고는 있지만 앞서 말씀드린 대로 관세와 관련된 부분은 시장에 계속해서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최근에 자동차 주들이 오르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이러한 관세 이슈가 계속된다라고 했을 때 자동차주 지금은 저평가라고 하더라도 하반기에 업황이 나빠지면 결국에는 주가 흐름, 실적 흐름이 나빠질 것이기 때문에 못 오르는 게 당연하고 수익 가져가기는 좀 어렵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좀 많을 것 같습니다. 자, 맞습니다. 현대 기아차의 미국 시장의 이익 기여도 현재 미국 시장이 전체 실적의 한 50%를 차지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만큼 굉장히 중요한 시장이고 가장 핵심적인 시장인데 그 핵심적이고 가장 큰 시장에서 관세가 부과가 된다? 당연히 나쁠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직접적인 악재가 발동을 했다라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만 제가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투자에 대한 힌트를 한번 여러분들께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결국에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수입자, 다른 글로벌의 자동차 업체들에게 관세를 부과하는 이유, 직접적인 이유는 자국 내의 자동차 주인 GM이라든지 포드가 훨씬 더 유리한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관세를 부과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해들 하셨죠? 하지만 GM 같은 경우엔 수입 차량 비중이 벌써 44%입니다. 조금 더 쉽게 GM은 미국 내에서 생산하는 것도 있지만 밖에서 다른 나라에서 제작을 해서 들여오는 차량이 44%입니다. 그러면 GM 같은 경우엔 이 44%의 차량에 관세가 붙을 수밖에 없습니다. 더군다나 포드 같은 경우에 주력 차종에 대해서는 미국에서 외에서 들여오는 부품이 68%입니다. 자, 미국에서 자동차를 만들긴 하는데 부품이 다른 나라에서 들어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자동차 가격이 높아질 수밖에 없겠죠. 자, GM이나 포드가 훨씬 더 유리한 환경을 구성하기 위해서 관세를 부과하는 지금 상황 속에서 GM이 포드나 해외에서 들어오는 이 부분을 봤을 때는 이득을 볼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그렇다 보니 미국 기업인 GM이나 포드에서는 손해를 보는 장사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구조가 될 수밖에 없죠. 다른
나라와 조금 더 쉽게 현대 기아차와 경쟁하는 상황 속에서 이득을 보는 부분이 크게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트럼프가 자동차 관세 정책을 그러면 철회를 할까요? 사실 모두 다 아시겠지만 관세 정책을 철회할 가능성은 매우 낮다라고 보시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완성차의 미국 내 제조 조립은 당연히 고수할 수밖에 없겠죠. 제조업의 부흥, 이게 트럼프 대통령이 가장 핵심적으로 외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완성차가 미국 내에서 조립은 무조건 해야 된다라는 이 부분은 당연히 고수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지만 수입 부품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완화될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동차주들, 당연히 부품주들도 굉장한 저평가를 가져가고 있습니다. 지금 PER 거의 평균으로 보면 4배 정도밖에 되지가 않는데요. 자동차주들이라고 한다면 보통 PER 15배에서 20배 정도는 가져가야 되는데 지금 PER을 이 정도, 평균적으로 이 정도밖에 가져가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당연히 지금이 굉장히 좋은 기회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앞서 설명을 드렸지만 완성차 쪽에서는 미국의 당연히 만들어야 된다라는 스탠스는 계속 유지할 가능성은 높지만 수입 부품, 자동차 부품 쪽에서는 완화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예를 들은 것은 GM과 포드를 보면 알겠죠. GM과 포드 같은 경우에도 부품 같은 경우에는 수입을 해서 가져오기 때문이죠. 그래서 수입 부품, 당연히 국내의 자동차 부품주들은 굉장히 좋은 매수 기회가 오지 않았냐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자, 낮은 밸류에이션을 가져가고 있고 상승에 대한 여력도는 충분히 높다. 거기에 대해서 자동차 부품과 관련해서는 관세가 조금 완화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한다면 지금 상승 구간에서는 주목을 해야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적절한 종목을 찾아서 여러분들이 한번 진입을 해보시면 이번 주에도 좋은 수익이 날 수 있는 이슈이기 때문에 한번 체크해 보셔서 종목도 받아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이슈로 저평가 업종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문제로 자동차 업종이 저평가되어 있는 상황인데요. 자동차 관세에 대해서 철회는 어렵겠지만 자국 내 기업들의 이익을 위해서 수입 부품, 자동차 부품에 대해서는 관세가 완화될 가능성이 높다고 이야기해 주셨는데요. 그렇다면 시청자분들은 어떤 종목일지 가장 궁금해하실 것 같습니다. 네, 본부장님, 부품주 가운데서 어떤 종목들 봐야 할까요? 당연히 관세 부분에서 벗어나 있는 종목을 찾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자동차 부품은 나중에 하반기에 관세 완화 가능성이 저는 매우 높은 종목이라고 보고 있고요. 그중에 저평가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구체적으로 종목 궁금하실 것 같은데 바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대모비스, HL만도, SL 제가 갖고 왔는데 이 종목들 관세와 관련해서 완화됐을 때 굉장히 수혜가 될 수 있는 종목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종목 하나 들어가 보면 자, 현대모비스부터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대모비스는 당연히 현대차와 기아차에 들어가는 부품이 거의 대부분이긴 합니다만 최근에 3년간 특허 출원이 7,500건, 굉장히 많죠. 미래차, 자율주행과 관련된 부분에서 계속해서 3,000건이 넘는 특허를 내고 있습니다. 그만큼 현대 기아차에 국한된 것이 아니고 다른 글로벌 자동차 제조 업체에 한해서 계속해서 부품을 공급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관련돼서 자, 관세를 넘어 글로벌로라는 기사가 있습니다. 사실 기사에서 어느 정도 힌트가 좀 나오고 있는데 자동차 부품주들의 최근 뉴스들을 한번 보면 관세를 넘어선다면 이러한 글자들이 붙은 기사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자, 시장에서도 어느 정도 자동차 부품 쪽에서는 관세가 완화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주목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기사를 보시면 관세를 넘어 글로벌로 현대모비스 전략 수익 다 잡는다라는 기사가 있죠. 분명히 관세에 대한 부분을 넘어서 좋은 실적을 달성할 것이라고 시장에서 주목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차트를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대모비스 같은 경우엔 거의 박스권의 움직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실적 자체만 보더라면 1분기에도 굉장히 좋은, 저의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좋은 실적을 발표했다라고 보고 있는데요. 최근에 상승분이 좀 나오지 못하고 있고 박스권이라고 하더라도 지금은 하단에 위치했습니다. 자, 기술적인 부분, 지금의 실적만으로도 박스 상단까지는 충분히 올라갈 수 있는 자리, 지금 자리 매우 매력적인 자리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말씀드린 대로 관세, 자동차 부품에 대한
관세 완화가 좀 나오게 된다면 당연히 박스권 돌파해서 강하게 상승이 나올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이번 주는 좋은 종목들에서 수익을 가져가야 되는 주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과 같은 자리 너무나 좋은 자리일 수밖에 없겠죠. 현대모비스 좋은 모멘텀이 있는 만큼 한번 매수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는 HL만도입니다. 자, HL만도 같은 경우엔 최근 뉴스인데 GM의 올해 우수 협력사로 5년 연속 선정이 되었다라는 기사가 있습니다. 자, 말씀드린 대로 현대 기아차뿐만이 아니고 GM 쪽에 계속해서 공급하는 업체다. 직접적인 수혜가 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HL만도 같은 경우에도 좋은 모멘텀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실적 부분도 계속해서 꾸준하게 안정적으로 상승을 보여주고 있는 부분을 1분기 실적으로 확인한 만큼 지금 자리에서 진입을 하셔도 되겠죠. 차트를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HL만도 같은 경우에도 상승분이 거의 없다라고 봐야 되겠죠. 지금 저가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추세 부분에서도 아직 저점을 깨지 않았다라는 점에서 다시 한번 상승 자리가 나올 수 있다라는 점, 그리고 저점 라인에 부근했고 저평가라는 부분에서 당연히 반등 자리가 나올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HL만도 같은 경우에도 이 상승 추세 가파르진 않았지만 지금의 상반기, 작년 하반기부터 올해 초까지의 상승분을 충분히 가져갈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만큼 낮은 밸류에이션 상승에 대한 모멘텀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마지막은 SL입니다. SL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기사 한번 보시면 관세 전점 넘기면 SL이 뜬다라는 기사가 있습니다. 말씀드렸죠. 자동차 부품과 관련해서 관세 정점 이러한 단어들이 최근 뉴스들에 슬슬 붙기 시작했습니다. 이러한 부분을 확실하게 시장에 확산되기 전에 여러분들이 미리 먼저 선점해 보신다면 당연히 좋은 성과가 나올 수 있고요. 거기에 저평가 매력주가 있다라는 부분이 기사를 통해서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자, SL 투자 대폭 늘렸는데 무차입 기족, 현금성인 부분, 재무적인 부분에서도 SL은 굉장히 안정적인 부분을 가져가고 있기 때문에 시장이 어려워지더라도 충분히 하단에 대한 지지를 가져갈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SL 같은 경우에 지금 진입 전혀 부담이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차트를 보시면 알겠지만 SL도 사실 좋은 실적에도 불구하고 상승분이 나오지 못했습니다. 자, 2월 말부터 3월 초에 나왔었던 이 강한 상승세를 이어갈 거라고 저는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최근에 조정 구간은 오히려 기회라고 보고 있고요. 지금 쌍바닥 형태라고 보면 지금 바닥권의 형성이 되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동차 부품주들 사실 최근에 성과 안 좋은 것은 맞습니다. 주가 면에서 실적 부분에서는 좋은 성장을 가져가고 있고 관세 완화 확률이 높다라는 점을 생각을 해봤을 땐 지금 시점이 바로 저가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평가에 되어 있는 종목들 지금은 진입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관련되어 있는 새 종목 한번 진입해 보시면 좋은 성과 나올 수 있으니까요. 한번 관심 있게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정확하게 진입 시점을 좀 알고 싶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하단 참고하셔서 노란 톡방에 들어오시면 제가 지금은 진입해도 됩니다라고 신호를 드릴 테니까 그 부분 한번 맞춰서 대응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동차 부품의 관세 완화 시 수혜를 볼 수 있는 세 가지의 종목을 알려주셨습니다. 특허 출원이 계속되고 있는 현대모비스, 또 1분기 호실적이 눈에 띄는 HL만도, 저평가 매력도가 큰 SL을 알려주셨습니다. 이런 종목들 저평가 구간에서 좀 선별해서 미리 알려주셨는데요. 노란톡방에서는 언제 진입해야 하는지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더 구체적인 대응법이 궁금하시다면 하단에 있는 QR코드 스캔하셔서 노란톡방에 들어오시면 됩니다. 또 노란톡방에서는 쌍방향 소통도 가능하니까요. 궁금하신 점도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방송에서 제시하신 종목들 노란톡방에서 실시간으로 대응을 해주시고요. 또 노란톡방에서는 방송에서 공개하지 않는 종목들도 알려드립니다. 특히 단기적으로 수익이 가능한 종목들도 많이 알려주셔서 큰 수익을 보이고 있는데요. 특히 아모그린텍과 한신기계의 경우에는 오늘 상승 정적도 나왔습니다. 네, 본부장님, 노란톡방 수익률 리뷰 부탁드립니다. 생방송을 통해서도 여러분들께 좋은 종목을 드리고 있지만 실시간에 대한 대응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실시간 노란톡방에서 어떠한 종목을 제가 제시해 드리고 있는지 한번 리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는 아모그린텍을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아모그린텍 오늘 상승 정적이 나왔죠. 제가 제시해 드렸던 5월 19일 날 제가 제시를 해 드렸는데 아모그린텍 같은 경우에 지난주에 시장이 상당히 어려웠었기 때문에
보수적인 접근을 해야 된다라고 전략을 제시해 드렸고 시장의 전략에 맞는 종목으로 아모그린텍을 제시를 해드렸습니다. 자, 시장이 어려운 만큼 현금성 자산이 두둑한 안정적인 종목으로 한번 진입을 해보겠습니다라고 노란톡방에서 제가 제시를 해드렸는데요. 실적에 대한 부분에서 흑자 전환이 있었고 성장에 대한 모멘텀이 충분히 있기 때문에 진입을 해보자라고 여러분들께 좀 제시를 해드렸는데 아모그린텍 같은 경우에 제가 제시해드리고 나서 2시간 만에 급등이 좀 나왔습니다. 여러분들이 빠르게 수익 정리를 할 수 있었던 지난주같이 어려웠던 시장 속에서 이러한 단기간의 수익성 완성할 수 있는 종목들 노란톡방에서 제시해 드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단기간에 이렇게 수익에서 끝나느냐? 아닙니다. 지속적으로 상승 자리가 나왔고 오늘 같은 경우에 상승 정적과 함께 플러스 14% 수익률을 완성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차트 보시면 알겠지만 지금 지지선 라인을 확실하게 구축하고 있고 지금 기술적인 반등 구간에서 다시 한번 거래량 동반에서 상승이 좀 나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충분한 저평가 구간, 안정적인 재무 그리고 상승할 수 있는 모멘텀이 있었기 때문에 단기적인 수익뿐만이 아니고 2거래일, 3거래일 동안에도 이 정도의 큰 수익을 완성할 수 있었던 종목들, 그러한 종목들을 제가 노란톡방에서 좀 제시해드리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두 번째는 G2파워입니다. 생방송을 통해서도 여러분들께 소개를 해드렸지만 노란톡방에서도 다시 한번 제가 제시를 해드렸습니다. 구체적으로는 5월 22일 날 G2파워에 대한 여러분들께 노란톡방에서 신호를 좀 드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여기를 보시면 제가 9,000원 돌파 시 추가적인 상승이 가능합니다라고까지 신호를 드렸습니다. 기술적인 부분에서 굉장히 중요한 돌파 자리를 여러분들께 알려드렸는데요. 자, 9,000원, 정확하게 9,000원 돌파하자마자 강하게 슈팅 구간이 나왔고 얼마 되지 않아서 15%에 가까운 수익률을 바로 완성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개별적인 이슈보다는 원전과 관련된 종목들 금요일별, 지난주 금요일부터 좋은 이슈가 있었기 때문에 수급이 쏠렸었던 부분은 분명히 있었지만 자, 돌파 자리가 나오자마자 이렇게 강한 상승이 나올 수 있었던 시점, 그 시점을 제가 노란톡방을 통해서 여러분들께 제시해 드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G2파워 같은 경우에 이렇게 금요일 날 상승해서 끝났냐? 아닙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도 추가적인 상승이 나왔죠. 2거래일 만에 거의 20%에 가까운 수익률이 완성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강한 상승을 통해서 큰 수익을 완성을 했는데요. 주목을 해야 될 건 오늘 아쉽지만 좀 음봉이 나왔다라는 점입니다. 음봉이 좀 크게 나왔기 때문에 매도하신 분들은 굉장히 큰 수익의 완성을 할 수 있었지만은 강하게 내려온 하락 구간에서 수익을 완성하신 분들은 수익 구간이 좀 떨어질 수밖에 없었겠죠. 이러한 부분을 여러분들이 좀 적극적인 대응을 통해서 높은 구간에서 매도하는 기술이 좀 필요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세 번째로는 한신기계 봐야 되는데 한신기계 같은 경우에도 23일 날 제가 제시해 드렸습니다. 자, 지난주 금요일이었죠. 원전과 관련된 종목들이 워낙에 좋은 움직임을 가져가고 있었기 때문에 원전과 관련된 한신기계 여러분들께 노란톡방을 통해서 제시를 해드렸습니다. 시간을 보시면 지난주 금요일 날 10시 10분에 제가 한신기계 제시를 해드렸고요. 관련되어 있는 투자 포인트도 제가 잘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자, 움직임 한번 보시면 당일날 상승 정적 2번 나왔죠. 2번 나오면서 20%가 가까운 수익률을 완성을 했습니다. 차트 보시면 알다시피 제가 제시해드렸던 시점 대비로 바로 꾸준하게 상승이 나오면서 20%에 넘는 수익률을 거의 2시간 만에 가져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신기계 같은 경우에도 원전과 관련된 종목이다 보니 오늘 추가적인 상승이 좀 나왔죠. 오늘도 상승 정적이 나왔고요. 오늘 같은 경우에 2거래일 만에 33%가 넘는 수익률을 완성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한신기계 같은 경우에도 오늘 음봉이 좀 나왔는데 높은 가격에서 매도를 했느냐 마느냐가 여러분들이 수익 차이가 좀 크게 나셨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러한 부분까지도 노란톡방에서 여러분들께 좀 제시해 드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자, 보시면 알다시피 5월 26일 오늘입니다. 오늘 오전 9시 6분 시작하자마자 여러분들께 좀 제시를 해드렸는데 자, 원전과 관련된 종목들 좋은 흐름입니다. 하지만 보유하신 게 있다면 수익권 정리해 두고 재진입 잡아도 됩니다라고 노란톡방을 통해서 여러분들께 좀 제시를 해드렸습니다. 자, 한신기계 보성파워텍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제시해드렸던 종목들인데 자, 오전에 정리를 했다면
당연히 굉장히 큰 수익의 완성을 할 수가 있었죠. 하지만 오후 내내 계속해서 하락 부분이 나왔습니다. 자, 이렇게 매도 시점에 따라서 수익 구간이 크게 차이가 날 수밖에 없는데 저는 장 시작하면서 눌리겠거나라고 생각을 하고 예상을 하고 여러분들께 좀 제시를 해드린 부분입니다. 자, 단기간에 좋은 이슈가 나온 건 맞습니다. 이거를 연속해서 큰 상승이 나왔죠. 하지만 추가적인 상승이 할지 아니면 이렇게 눌리는 자리가 나올지를 판단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주식 매수도 중요하지만 매도 시점을 어떻게 잡는지가 중요한데 이러한 힌트도 제가 노란톡방에서 좀 제시해드리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실시간에 대응, 그래서 중요한 건데요. 여러분들께 실시간에 대한 매도 시점에 대한 부분도 여러분들 제시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까지 한번 가져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본부장님은 장중 노란톡방에서 방송에서 제시하지 않는 종목들 소개해 주십니다. 또 단기적인 수익을 본 이후에도 추가적인 상승 보여주셨는데요. 아모그린텍은 지난주 보수적인 접근해보자라고 이야기해 주시면서 안정적인 수익 가져갈 수 있는 종목으로 소개해 주셨습니다. 제시하시고 2시간 만에 5%의 수익을 기록한 종목인데요. 오늘도 상승 정적이 나오면서 14%가량의 추가 수익을 보였습니다. G2파워도 큰 수익 달성 이후 또 2거래일 만에 19%의 수익을 기록했고요. 한신기계도 2거래일 만에 33%의 수익 가져가고 있습니다. 네, 본부장님은 또 노란톡방에서 한신기계를 포함해서 원전주들 매도 시점도 주셨는데요. 매도 신호를 주시고 하락 구간이 크게 나오면서 수익이 가능하게 도와주셨습니다. 이렇듯 노란톡방 공략주들 실시간으로 시황에 맞게 대응을 해주시고 재진입 신호뿐만 아니라 매도 시점까지 챙겨드리고 있습니다. 또 노란톡방에서는 노란톡방 공략주뿐 아니라 방송에서 주시는 종목들 대응도 실시간으로 해주시기 때문에 노란톡방에서는 모든 정보들 받아보실 수 있는데요. 장중에 본부장님이 주시는 이런 정보들로 수익 실현해보고 싶으신 분들은 노란톡방으로 하단에 있는 QR코드 스캔하셔서 노란톡방에 들어오시면 됩니다. 어려운 시장인 만큼 본부장님과 함께 대응해보시기 바랍니다. 잠시 후 오늘 방송의 하이라이트 오로라 히든 종목 준비돼 있으니까요. 끝까지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후에 돌아오겠습니다. 오로라 빅머니쇼 백종국 본부장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오로라 히든 종목을 보기 전에 전 방송에서 제공하셨던 생방송 종목들 수익률 짚고 가겠습니다. 4월에 제시하신 종목들 모두 두 자릿수 수익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한택 목표가 달성 이후에도 추가 상승하면서 62%의 수익을 가져갑니다. 또 AP위성 39% 수익 가져가고요. 5월 종목들 좋은 수익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비오리 10%, 또 K뷰티 관련주 실리콘투도 14%의 수익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본부장님께서 생방송에서 공개하신 오로라 종목들 또 장중에 실시간으로 대응해 주시면서 이렇게 큰 수익이 가능했는데요. 네, 본부장님 수익률 리뷰 부탁드립니다. 네, 생방송을 통해서 여러분들께 좋은 종목을 제시해 드리고 있는데요. 자, 4월부터 제가 방송을 시작을 했고 관련되어 있는 종목들, 목표가 달성한 종목들
자, 좋은 수익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화장품과 관련된 종목들, 우주항공과 관련된 종목들, 이슈가 있을 때마다 강한 상승이 나오면서 좋은 수익률을 좀 완성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당연히 이슈만 있는 것이 아니고 모멘텀만 있는 것이 아니고 실적까지 보장되어 있는 종목들, 제가 이러한 부분까지 다 체크를 해서 좀 여러분들께 제시를 해드리고 있고 관련돼서 이러한 좋은 수익률을 여러분들께 제시해드리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5월 같은 경우에도 계속해서 좋은 수익률을 좀 가져가고 있습니다. 5월 시장 쉽지 않은 시장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안정적으로 꾸준하게 상승할 수 있는 종목들 여러분들께 제시해드리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당연히 오늘도 좋은 종목 준비했으니까 이따가 기대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관련된 리뷰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실리콘투 한번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실리콘투 같은 경우 제가 생방송으로 제시해드린 지 얼마 되지 않았지만 이미 굉장히 좋은 상승 그리고 추가적인 상승 여력을 충분히 가지고 있는 종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5월 19일 생방송을 통해서 여러분들께 좀 제시를 해드렸습니다. 이 회사가 하고 있는 건 K뷰티 플랫폼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화장품 업체들이 실리콘투를 통해서 여러 군데의 제품을 판매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핵심인 미국 시장보다 유럽 시장의 비중이 점점 높아지고 있고 유럽 쪽에 대한 성장이 굉장히 가파르고 있기 때문에 성장 모멘텀이 굉장히 크다라고 여러분께 설명을 드렸습니다. 관련되어 있는 실적 성장이 크게 나오고 있고 K뷰티, 실리콘투, 호실적 기대감의 주가 강세라는 기사들도 계속해서 나오고 있죠. 관련해서 실적 상승이 충분히 나올 수 있는 종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차트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지지선 라인은 지지하고 계속해서 상승, 추가적인 상승 시도를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현재도 14%가 넘는 수익률, 사실 제가 소개해드리고 나서 기간이 얼마 되지 않았지만 높은 수익률이죠. 하지만 목표가 아직 충분히 남아있고 1차 목표가를 넘어서 전고점 라인을 넘어서 충분히 추가 상승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실리콘투 같은 경우에 제가 투자 포인트로 설명을 해드렸던 유럽 쪽이 지금 시장에 좀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자, 화장품 주들 최근에 좋은 실적과 함께 주가 상승이 크게 오르고 있습니다. 자, 그러한 화장품 주들이 유럽에 신규로 진출을 할 때 자기의 새로운 법인을 다시 만들고 거기서 판매할 때 세금이라든지 거기에 들어가는 부가 비용이 상당히 많습니다. 하지만 이미 구축이 되어 있는 실리콘투의 플랫폼을 이용을 해본다면 훨씬 더 안정적으로 진출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최근에 실리콘투가 이러한 플랫폼과 관련된 부분에 시장의 좀 주목도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자, 오늘 같은 경우에도 좋은 상승이 나왔는데 이 부분이 시장이 좀 주목을 받고 있고 당연히 전고점을 넘어서 추가적인 상승 모멘텀을 가져갈 수 있는 요인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실리콘투 제가 제시해드리고 나서 가지고 계신 분들은 추가적인 수익을 위해서 계속해서 좀 보유하시면 될 것 같고요. 만약에 실리콘투 난 못 봤는데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자리도 나쁘지 않습니다. 물론 제가 제시해드렸던 가격보다 이미 높은 가격이 올라와 있지만 상승 모멘텀이 충분히 있기 때문에 이 종목 한번 계속해서 관심 갖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한택입니다. 한택 같은 경우에 이미 굉장히 큰 수익으로 수익을 완성한 종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자, 제가 제시해드렸던 건 4월 7일. 자, 그리고 투자 포인트로는 트럼프 정부의 LNG 프로젝트 그리고 미국의 SMR 프로젝트였습니다. 당연히 굉장히 좋은 성장 모멘텀이 있었기 때문에 단기에 굉장히 큰 수익이 났는데요. 처음에 상승했었던 이유는 아무래도 LNG 프로젝트가 훨씬 더 크게 주목을 받았습니다. LNG 프로젝트와 관련된 상승분이 단기간에 굉장히 크게 나오면서 목표가를 달성을 했는데요. 자, 5월 26일 기준으로 해서 지금 60%가 넘는 수익률을 완성을 하고 나서 자, 하락 부분이 굉장히 크게 나왔습니다. 하지만 최근에 다시 한번 거래량과 함께 상승분이 좀 나오고 있죠. 최근의 상승 부분은 아무래도 시장에 주목을 하고 있는 원전 때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관련해서 오늘 같은 경우에 한택 목표가 달성한 종목이긴 한데 지금 좋은 흐름이 나오고 있고 기술적으로 거래량 동반에서 21선 돌파한 만큼 추가적인 상승이 가능합니다라고 여러분들께 노란 톡방을 통해서 다시 한번 재집 신호를 드렸습니다. 충분히 추가적인 상승 그리고 전고점 라인까지 올라갈 수 있는 여력이 있는 만큼 한택 같은 경우에도 지금 시점에서 주목을 해야 된다라고 보고 있고요. 자, JNTC 같은 경우에 오늘 시장을 주도했던 업종 원전 말고는
유리기판이 있겠죠. JNTC 같은 경우 유리기판과 관련해서 굉장히 큰 기대가 있었습니다. 관련해서 투자 포인트 제가 유리기판 관련된 부분 설명을 드렸죠. 자, 계속해서 좋은 상승이 나오고 있는데 유리기판과 관련된 부분, 신사업에 대한 자신감이라는 기사였는데 당연히 유리기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유리기판 양산 시스템 구축 본격화 이 부분이 기사화되어 있는데 유리기판과 관련해서 좋은 상승 나온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제가 제시해드리고 나서 꾸준하게 좋은 상승 흐름 나오고 있는데 아직까지 큰 상승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최근에 거래량과 함께 좋은 자리에서 돌파 시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제가 제시해드린 처음 가격 대비로 16%의 상승 구간이긴 합니다만 지금 자리도 신규 자리 나쁘지 않다. 추가적인 상승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성장 모멘텀 또한 시장에 주목하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JNTC 같은 경우에도 지금 시점 한번 진입을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수익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제가 목표가 부분은 노란톡방에서 한번 제시해 드릴 테니까 관련되어 있는 부분 한번 재진입해서 수익 가져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본부장님께서 리뷰해주신 한택, 실리콘2, 또 JNTC 모두 신규 자리가 가능하다, 재진입이 가능하다라고 리뷰해 주셨습니다. 이런 재진입 신호들은 노란 톡방에 들어오시면 받아보실 수 있는데요. 하단에 있는 QR코드 스캔하셔서 노란 톡방 들어오셔서 이런 종목들의 실시간 대응법까지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좋은 수익을 내고 있어서 오늘의 오로라 히든 종목들도 정말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요. 네, 본부장님 첫 번째 종목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시장의 주목을 받을 수 있는 모멘텀이 있는 종목들 당연히 오늘 제가 가지고 왔는데요. 첫 번째 오로라 히든 종목은 한국단자입니다. 자, 한국단자 같은 경우에 자동차 부품주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자, 보시면 알다시피 성장성, 수익성, 대지 저평가되어 있다. 하나증권의 리포트 나와 있고요. 한국단자 같은 경우에 현대 기아차보다 더 많이 남겼다. 영업이익 부분에서 굉장히 큰 성장을 보여주고 있는 종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시장의 이슈 저평가 가져왔고 그 저평가되어 있는 부분에서 자동차 부품주 갖고 왔습니다. 하반기에 관세 완화될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가지고 왔는데요. 한국단자 역시 이 부분에 대한 수혜가 기대가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보시면 알다시피 한국단자는 글로벌 자동차 전장 부품 전문 업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1분기에서는 영업이익이 현대기아차보다는 좋았지만 임직원 상여로 인해서 일시적인 감소 부분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부분을 제외하고 보자면 굉장히 좋은 실적 성장을 좀 이어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나 북미의 S사 그리고 G사의 물량 공급이 하반기에 본격화된다라는 이슈가 있습니다. 자, 자동차 부품과 관련된 부분에서 이러한 이슈, 직접적으로 부품을 납품을 한다? 당연히 굉장히 큰 수익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존에도 굉장히 좋은 성장을 가져가고 있는데 하반기에 모멘텀이 있다? 관세 완화와 관련된 추가 모멘텀이 있다? 당연히 좋은 상승이 나올 수밖에 없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실적 부분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5년 예상 영업이익 기준으로 봤을 때 PER이 4배밖에 되지 않습니다. PBR은 0.5배. 이 정도의 저평가라고 한다면 당연히 지금 자리에서는 매수할 수밖에 없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최소한 자동차 부품주라고 한다면 PER 10배 정도는 가져갈 수가 있는데 PER 4.8배다 지금의 주가 수준에서 적어도 2배 이상의 상승 여력. 많게 본다면 4배 정도의 상승 여력은 충분히 가지고 있는 종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차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차트 보시면 좋은 실적 성장을 가져가고 있고 하반기에 좋은 성장 모멘텀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이 최저가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분에서 충분히 상승이 나올 수밖에 없겠죠. 말씀드린 대로 재무적인 부분에서 워낙에 저평가되어 있는 부분은 설명을 드렸고 하반기에 대한 모멘텀은 앞서 오늘 이슈로 제가 가져와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만큼 지금 자리에서 진입을 했을 때 추가적인 상승에 대한 부분 크게 나올 수 있다라고 저는 예상을 하고 있고요. 한국단자 같은 경우에 매수가 58,100원으로 제시를 해드렸지만 다음날 시초가, 내일 시초가로 진입을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1차 목표가 67,500원으로 제시를 해드렸습니다. 자, 한국단자 같은 경우에 좋은 모멘텀 있는 만큼 지금 진입해 보시고 좋은 수익 한번 가져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첫 번째 종목으로 자동차 부품주 한국단자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오늘 이슈로 알려주셨듯이 자동차 부품 관세가 완화될 시 큰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으로 알려주셨는데요. 특히 하반기 좋은 성장 모멘텀이 있음에도 현재 가장 저평가된 구간이라고 알려주셨습니다. 한국단자의 매수가, 목표가, 손절가 알려주셨고요. 구체적인 장중 공략법 노란톡방에서 공개합니다. 노란톡방으로 들어오셔서 더 많은 대응법과 종목들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두 번째 오로라 히든 종목도 만나보겠습니다. 네, 두 번째 종목 소개 부탁드립니다. 자, 두 번째 종목은 제가 좋아하는 종목인데 시장이 항상 어려울 때마다 저한테 굉장히 안정적으로 그리고 꾸준하게 수익을 안겨준 종목입니다. 그래서 오늘 두 번째 히든, 오로라 히든 종목으로 여러분들께 좀 가지고 왔는데요. 자, 이 종목 인건비는 늘었습니다. 사실 1분기에 인건비 부분에서 일시적으로 늘어난 부분은 있었습니다만 수익성은 방어를 했다라는 기사가 좀 있습니다. 탄탄한 1분기, 원래 실적 부분에서 워낙에 탄탄한 것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어려운 시장 속에서 항상 좋은 수익을 만들어줬던 종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1분기 실적 예상치 부합했다. 하지만 말씀드렸죠. 인건비 부분, 일시적인 인건비 부분을 반영을 했지만 부합하는 실적을 보여줬다. 사실상 어닝 컨센서스를 상회하는 어닝을 보여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거기다가 현 밸류에이션이 최저 수준이다. 저평가 구간이다. 오늘의 핵심은 저평가라고 말씀드렸는데 최저 수준이라면 당연히 좋은 상승이 나올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투자 포인트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두 번째 가져온 히든 종목은 현대 계열의 글로벌 광고 대행 업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말씀드린 대로 1분기의 인건비 증가와 자, 러시아의 법인의 환손실, 사실 이 부분은 일시적이라고 봐야 되겠죠. 이 부분을 적용을 하더라도 컨센서스에 부합하는 1분기 실적을 보여줬다. 사실상 컨센서스를 상회하는 실적을 보여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기사라든지 숫자만 보신 분들은 컨센서스 부합이라는 것만 보고 있었겠죠. 그래서 주가에 대한 상승 여력이 오히려 좀 나오지 못했다. 우리는 이 부분을 알고 있기 때문에 좋은 기회로 판단하고 진입을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관세 정책에 영향이 없는 마케팅 수요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관세가 높아져서 자동차 판매가 좀 안 된다면 광고에 대한 수요를 좀 줄일까요? 그렇지 않을 겁니다. 자동차 판매에 대한 광고를 좀 더 늘릴 수밖에 없는 환경이 저는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광고에 관세를 매길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그래서 관세에 대한 영향이 전혀 없고 현대기아차 계열사이기 때문에 현대기아차 입장을 봤을 때 마케팅 수요는 저는 하반기에 더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 좋은 실적 성장과 함께 당연히 주가 상승이 나올 수밖에 없는 투자 포인트를 가지고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거기에 더해서 말씀드린 대로 현 밸류에이션은 역사상 최저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올해 영업이익 기준으로 봤을 때 PER 7배 정도 수준밖에 되지 않고 PBR은 1배 이하 수준이다. 너무나 낮은 밸류에이션을 가져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언제나 그랬지만 이 정도의 밸류에이션에선 항상 좋은 수익을 완성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주가가 항상 크게 빠질 때마다 제가 찾는 종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그만큼 여러분들의 좋은 수익을 완성시켜줄 수 있는 종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차트를 한번 마지막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분기 실적 나쁘지 않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하지만 숫자만 보자면 컨센서스 부합입니다. 하지만 실 내용을 보면 컨센서스를 상회하는 실적임에도 불구하고 주가 상승이 최근에 나오질 못했습니다. 물론 최근에 지수 반등에 따른 반등 구간이 좀 나왔지만 여전히 저가 부분이다. 밸류에이션적으로 봤을 때 전혀 부담이 없는 구간이라고 한다면 지금 구간에선 당연히 진입을 해야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거래량을 동반해서 지금 21선, 61선 이 라인을 돌파하게 된다면 강하게 추세 전환까지 나올 수 있는 변곡점 라인에 위치했다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한번 진입을 해보셔야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매수가는 17,800원으로 제시를 해드렸지만 다음날 시초가를 진입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목표가도 제가 노란톡방에서 좀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궁금한 종목명도 제가 노란톡방에서 좀 제시를 해드릴 건데 말씀드린 대로 시장 상당히 어려울 때마다 저평가 부분이 주목받을 때마다 강하게 상승이 나왔던 만큼 지금 시점에서 꼭 매수해야 되는 종목이라고 보고 있고요. 노란톡방 들어오셔서 종목명과 목표가 한번 받아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두 번째 종목은 글로벌 광고 대행 업체를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특히 사실상 컨센서스를 상회한 종목으로 상승 여력이 크고 현재 저평가 구간에 위치해 있는 또 주가 상승 여력이 큰 종목이라고 알려주셨는데요. 이 두 번째 히든 종목의 종목명과 목표 가격 노란 톡방에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하단에 있는 QR코드 스마트폰 카메라로 스캔하셔서 노란 톡방에 들어오셔서 두 번째 종목의 추가적인 대응법, 더 많은 종목들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치고요. 다음 이 시간에 돌아오겠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참고 자료일 뿐이며 해당 종목의 가치 또는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